자, 들어갑니다. 자, 76번 문제입니다. 권리 변동이죠. 자,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선답니다. 건물 신축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건물 신축. 자, 건물을 신축한 건 당연히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네요. 저당을. 자, 저당 잡는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설정적 승계 취득이 맞죠. 자,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이전적 승계 취득도 있고 설정적 승계 취득도 있는데,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넘기는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당 잡았다는 거는 처분의 권능을 승계시킨 것이기 때문에 설정적 승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1순위 저당이 소멸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저당권자 순위가 승진하는 거 있죠. 자, 요런 걸 내용 변경이 아니라 작용 변경이라고 하죠. 작용 변경. 그죠? 이런 거를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작용의 변경. 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 갑이 소유하던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 상실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갑이 소유권 을한테 넘겨가지고 이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을한테 넘어가서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 쪽에서 갖고 있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승계가 된 건데요. 자, 이 승계 취득 같은 경우는 앞서 봤듯이, 자, 요 우리 2번 선다에서 봤었던 요런 설정적 승계 취득, 설정적 승계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서처럼 이런 이전적 승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적 승계 같은 경우는,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통째로 다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가령 갑이 소유권 갖고 있을 때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이 통째로 을한테 다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이전적 승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권능 중에서 일부만 넘어갔다. 자, 그런 경우는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전적 승계 속에 특정 승계, 그러니까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 그러니까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한 개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포괄 승계, 상속처럼 원인 하나인데 권리가 여러 개 다 같이 넘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적 승계 속에는 특정 승계, 포괄 승계도 있긴 한데, 일단 어쨌든 이제 요 상속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전적 승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으로, 5번 옳은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으로 처리되는 거는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7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자, 7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세권 문제네요. 전세권. 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일단 성립됐다라고 돼 있죠. 자, 법정지상권 성립됐다라는 거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자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나서 대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 줘 버리면은 이미 지상권자가 쓰고 있는데 딴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땅을 쓰겠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상권자는요,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권자 혼자서 땅을 써야 마땅한데 거기에 또 전세권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안 되죠. 네, 그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1번 바로 정답. 자, 2번입니다. 전세금 지급 꼭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법정갱신. 자, 전세권 법정갱신 됐을 때 전세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전세권 주장을 할 때 등기 없이도 주장이 가능하죠. 등기 없이도. 자, 4번입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부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목적물 매각 대금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선다
맞습니다. 자, 5번. 장래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금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 전세권 아직 존속 중 같은 경우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존속 중이라고 해도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양도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부 채권은 존속 중에도 양도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정답은 1번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78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오르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쌍무계약은 100%다 유상계약이죠. 쌍유죠, 쌍유. 1번 정답이죠. 자, 이번에 사용대차가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죠.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뭐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빌려주는 만큼 이거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 그러니까 빌려주는 쪽만 채무를 지고 있고 빌리는 쪽에서는 뭔가 사용료를 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무, 그리고 무상이죠. 무상, 대가성 없기 때문에. 자, 3번 교환계약에서 금전 보충지급 약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충금이라는 것은 보충금. 자, 보충금은 어쨌든 이제 돈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매매와 관련된,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준용될 수 있죠. 없다라 그러면은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위험 부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유상계약에 한해서 뭡니까? 그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지문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한해서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거다, 이러면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건데, 지금은 유상과 무상 구별 실익을 묻고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한해서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채권행위입니다. 자, 채권행위를 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죠. 그냥 타인의 물건이라고 해도 뭐 매매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교환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죠. 자, 다음 문제는 79번 문제입니다. 79번. 자, 79번 같은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문제네요.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자, 다음 중 틀린 건데요. 자, 1번 대리권이 소멸한 후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권이 소멸했다라는 거는 대리 권한이 더 이상 없고 요때 이제 그 소멸되고 나서 이제 무권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은 소멸 후 표현 대리라는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자, 근데 소멸된 후에 했던 그 대리 행위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권한을 넘어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도 넘어섰다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기본 대리권이 필요한 거는 권한 넘은 표현 대리인데요. 기본 대리권에 해당되는 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복대리권, 일상 가사 대리권, 사자 권한들, 이런 것들 다 기본 대리권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았지만 특별 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이런 식의 정당한 이유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표현 대리 법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3번 선다도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자,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하게 되는 그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선다도 맞는 말이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명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게 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은 대리인 인척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을 하지 않았던 경우라고 한다면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리하여 정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0번 문제입니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건데요. 자, 1번에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 2번에 무권 대리 행위를 갖다 추인하게 되면은 원래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 대리의 효력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자,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경우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무효임을 알고 하게 되는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우리 민법 제139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적 무효를 갖다 추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선다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는 유효가 될 때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지만, 무효행위 추인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 4번 같은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쨌든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유효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18회 기출이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19회 기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